8월 이달의 화양지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들 1블럭부터 9-2블럭까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몇 달간 변화가 없는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 그래도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블럭입니다. 변한 거 없어요. 5월 달에 사업 승인이 나왔고 이렇게 조감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장의 경우도 뚜렷하게 변화된 부분 없습니다. 어쨌든 시공사와 뭔가 접촉이 있었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진행적인 차질이 조금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는 분양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상 1블럭의 위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초입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종교시설을 끼고 있다는 그 단점 아닌 단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교회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임으로 인해서 인식들 같은 경우가 조금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 다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망이 어디 하나 제대로 잘 보이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지금 숙제일 것 같은데 차후에 함께 좀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2-1블럭 라시엘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라시엘로는 6월 초에 분양이 완료되었죠. 그리고 현재 모델하우스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벌써 층수도 꽤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없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2-2블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세형 리첼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일단 아직까지도 유력하게 세형 리첼이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세대로 추정이 돼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 지금 진행하는 것만 보게 되면 디스트랑 별반 차이 없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세형 리첼을 처음 들어봤었지만 이 기회에 세형 리첼을 알게 됐고, 알게 되니까 주변에 세형 리첼이 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세형 리첼이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교됐잖아요. 바로 옆에, 물론 도로를 건너긴 해야 되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센트 라시엘로 다 나갔고 서희도 사실상 일반 분양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2블럭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학세권 블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인기는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블럭으로 가겠습니다. 서희 2차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일반 분양도 소량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완전 초품화거든요. 중학교도 여기는 도로를 건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희 2차의 일반 분양은 충분히 인기가 있을 만한 위치적인 이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블럭입니다. 하이센트 분양 완료됐고요. 라시엘로는 6월 초에 분양이 완료됐지만 하이센트는 6월 말에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모델하우스가 철거되었습니다. 하이센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서희랑 초, 중 완전히 붙어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학세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이센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양권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시엘로가 분양권이 거래가 지금 잘 되고 있죠. 특별하게 엄청나게 마이너스 P가 나온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학세권 쪽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2-2블럭 아까 말씀드렸던 세형 리첼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블럭입니다. 1스테이트인데요. 분양이 순조롭게 잘 진행 중입니다.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렇다고 선착순 분양이 별로 안 되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양지구에서 다른 아파트들처럼 나가는 정도로 그냥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착공이 들어간 상태고 지하 1층 정도는 파내러 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선착순 세대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 힐스테이트고 대단지고 화양지구 첫 자리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힐스테이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블럭입니다. 6블럭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6-1과 6-3 볼 건데요. 하나의 단지로 2200여 세대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가 나온 지는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조감도까지 나왔고 6-1과 6-3이 굉장히 좀 화양지구에서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여기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여기 지금 예정 부지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아져야지 이 학교를 개교하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과 6-3이 조금 빨리 분양을 해야지만 전반적으로 화양지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소식은 없습니다. 한때는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움직였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올해는 당연히 분양하기 어렵고 일단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관심도 면에서는 화양지구에서 가장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일본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 인기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물론 분양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6-2블럭. 자, 분양 시기가 일단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렇게 타입이 대충 나왔는데요. 이제 작은 평수는 84 타입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은 타입은 없다. 그리고 가장 큰 타입은 107 타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이거죠. 107 타입 약 41평인데 몇 세대 정도가 나오냐.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거의 44평, 45평 요 정도가 8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형 평수긴 하지만 제한적이기도 하고, 요게 아마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가 있지만 사실상 대형 평수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41평 같은 경우는 어쨌든 4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형 평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전에 분양했던 이제 포레나가 99 타입이 있었죠. 한 30여 세대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대형 평수에 대한 서평택 내에서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107 타입을 홍보를 해서 84 타입까지 완판을 시키는 전략으로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단지에 묻어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양 시기가 일단 10월은 분양하지 못합니다.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데 대략 2달이 걸려요. 이건 이제 모델하우스가 언제 지어지느냐 그걸 보면 돼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따로 또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1 휴먼빌입니다. 분양 완료됐고, 이제 휴먼빌은 이런 것보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아마 올 연말 정도에 가면 대략 17층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잘 올라가는 동들은 뭐 화양지구를 밝혀주는 지금 라시엘로가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이 휴먼빌도 안중 구도심이나 이안 아파트 쪽이나 그쪽 일대에서도 높이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름의 화양지구를 밝혀주는 역할도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달 현장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2 포레나입니다. 포레나는 분양이 막바지 상황이죠. 올해 안에 분양 완료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단지입니다. 어느 정도 남으면 라시엘로나 하이센트처럼 계약 조건 변경을 해서 분양 완료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포레나는 이미 그런 시기를 넘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 같은 경우도 지하층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포레나도 올 연말 되면 지상층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블럭 보겠습니다. 서희 1차인데요. 뭐 분양 완료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서희 1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어쨌든 해결해 줄 테니까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9블럭인데요. 두 개로 나눠지죠.
일단 9-1블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승인이 나온 이후부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4월달 정도에 시공사 선정 과정이다 라고 알려졌는데, 그 뒤로 이제 시공사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요. 이 9-1블럭이 분양할 땐 여기 다 분양 완료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상업지구 주변 마지막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름의 또 그런 마지막 상업지구 수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시공사 선정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시행사가 신형이기 때문에 신형의 자사 브랜드인 신형 지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자, 마지막 9-2블럭 푸르지오입니다. 그동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굉장히 말이 많았죠. 대우건설이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푸르지오 들어오고요. 내년 초에는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델하우스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내부 공사는 아직 안 돼 있지만 맘만 먹으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 정도 조금 더 다른 시기를 좀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평택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오는 푸르지오고, 푸르지오만의 또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이 로고가 바뀌면서 또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아파트 현장들 다 살펴봤는데요. 유튜브로는 제가 아파트 부지만 알아보는 거고,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 이 공공청사, 종합병원,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들까지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방문해 주시고요. 화양지구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서평택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달의 화양지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 또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